지난 주말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두 가지 세계 경제 일정이 치러졌는데요. 하나는 IMF 그리고 월드뱅크 중계 총회가 열렸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잠시 후에 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프랑스 대선이 치러지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두 일정 모두 중요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IMF 월드뱅크 중계 총회를 알아봤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보다 더 관심이 높은 프랑스 대선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또 이제 최종 결과 지금 이미 나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인의 주목이 또 이제 집중된 만큼 또 결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지금 그 출구조사랑 네. 지금까지 그 개표 결과를 보면 이제 마크롱이 이렇게 또 르펜 예상대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마 그 잠시 후에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 변수는 상당히 좀 격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변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프랑스 대선은 그야말로 대장정이었죠. 네. 이것이 그 국제금융시장에 이렇게 많이 거론됐던 것은 1년 전서부터 네. 지금도 그 프랑스의 대통령 올랑드 대통령입니다는 올랑드 대통령이 1년 전서부터 여기에 탈세 문제라든가 당시 그 작년 4월 달에 파나마 페이퍼스가 나왔거든요. 그랬죠. 여기에 네. 여기에 탈세 문제가 올랑드 그 대통령이 걸려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올해 그 4월에 예정돼 있던 프랑스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 하는 각도에서 그 위에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올랑드 대통령 같은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꼭 우리나라의 대선과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서 많은 후보들이 됐죠. 그런 그 후보들이 가운데 작년 그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나왔습니다는 그 비용 후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영국의 그 이렇게 테레사 메이는 빨간 구두의 아줌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네. 이분은 그 빨간 양말을 많이 신어서 빨간 양말의 아저씨 이렇게 표현됐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그 빨간색 했는데요. 이 피용 후보 의혹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양복 스케이트 사건, 양복도 뭐냐 시청자 여러분, 양복도 한 6천만 원대를 받아서 이것이 뇌물력을 받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로 추락하는 이런 문제가 됐죠.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뛰고 있습니다. 뛰고 네. 있는데요. 근데 이게 그 위에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지난달 중순까지는 해도 마틴 루펜 후보가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급부상하는 모였었죠. 네.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위에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계기라서 지금은 그 선거 직전만 하더라도 마크롱 중도파, 그다음에 극우 세력인 르펜, 그리고 극자 세력인 멜랑숑, 이 프랑스의 그 이름들이 그냥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세미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네. 이름들이 좀 독특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3파전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출구조사 내지는 그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가반수 이석이 이렇게 차지해야 최종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되는데요. 가반수 의석은 원칙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가반수 득표율은.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케이스인 간에 5월 7일 날 치러질 2차 결선 투표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지금까지 출구조사라든가 개표 결과를 보면 그런 예상들을 한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미 출구조사 결과는 나왔잖아요. 네, 보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면은요. 일단 득표율이 중요했었는데요. 네. 2차 결선 투표에서 보면 예상을 할 때 득표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득표율이 볼 때에 사실 당초 예상보다 이 마크롱과 루펜 내지는 멜랑숑 후보 간의 격차가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득표율이 좀 종전 그 대선에 비해서 떨어졌다를 보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득표율이 높으면 집권층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집권과 유사한 세력, 왜냐하면 지금의 그 올랑드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지금의 그 1, 2로 부상되는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장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그 집권층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득표율 같은 경우는 69.4%에서 보통 그 프랑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제가 프랑스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지금 대선 투표율이 얼마큼 나올 걸 봅니까? 글쎄요. 그래도 50% 넘어야 되는데. 50% 넘겠죠? 네.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걸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프랑스 그 대선 같은 경우는 70%가 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2차 그 투표를 보면 69.4%에서 우리로 보면 굉장히 높죠. 네, 우리로 보면.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종전보다 낮기 때문에 보수 계층의 집권 계층의 후보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부진하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그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그 마크롱 그 중도 후보가 가장 높게 나오고 네. 그 이어서 르펜 후보로 그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출구조사가 23에서 24% 마크롱, 그다음 르펜이 한 21에서 22 정도의 르펜 후보, 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이라든가 멜랑숑 후보도 19에서 20% 정도인데요. 프랑스는 출구조사 결과가 기가 막히게 선거 결과는 맞습니다. 아, 잘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여론조사 결과랑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또 우리의 출구조사 결과 보면 우리는 뭐냐, 출구조사 결과가 틀려가지고 굉장히 방송사들이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조사기관이나 어떤 간에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상 뭐냐, 이 선거 결과로 나오는 것은 출구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뭐냐, 자기가 투표 내용을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장앵커는 뭐 그럴지 못하겠습니다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장앵커를 찍다 하더라도 이렇게 출구조사 결과에서 보면 한 상줄을 찍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통계에서 보면 그것을 넌샘플링 에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비표현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직전에 봐도 투표해서 결과가 3시간 후에 나누대를 벌고 출구조사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을 반영해서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누웠다 찍었다는 것을 출구조사 결과에 딱 얘기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결과가 맞느냐 하면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사실 거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에 마크롱, 르펜, 멜랑숑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개표 결과를 보면 확정된 건 아직 아니거든요.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 결과를 보면 마크롱, 그다음에 르펜, 멜랑숑, 비용 이런 네. 식으로 가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는 동일하다. 이것도 이번에 그런 전통을 유지했다 리포트 됐습니다. 네,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 뭐 또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바로 이번 선거에서 구구 후보인 르펜 그리고 또 국자 후보인 멜랑숑 후보가 또 결선 투표에 나가게 될 경우 또 유럽 통합의 앞날에 또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럽 통합 어떻게 될까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사실 이 지금 장애커가 말씀하신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네. 관심사였었습니다. 그렇죠. 워낙 그 후보 간에 이렇게 지지율에서 격차가 아주 좁아진 상태에서 사실 유럽 통합 입장에서는 이미 균열을 많이 보이고 있었죠. 네. 그래서 길게 보면 2010년서부터 재정위기로 인해서 네. 회원국 간의 갈등을 상당히 많이 빚었던 상태이죠. 이것이 구체화됐던 것이 작년에 그 2월 달에 당초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가 영국 국민투표에서 통과했던 문제죠.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작년 그 12월에 이태리 그 개헌투표 부결에서 죄송합니다. 렌치 후보가 사표가 됐죠. 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 이태리, EU 통합의 중심국들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프랑스의 그 프랑스의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그 균열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극도 세력의 르펜과 극자 세력의 멜랑숑이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만약에 두 인물들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되는 후보는 어느 후보도 없겠습니다는 만약에 두 후보들이 이번 1차 결선 투표에 1, 2위를 해서 5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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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 투표에서 나간다면 어쨌든 간에 결선 투표에서는 자, EU 통합에서 균열을 주장하는 르펜과 멜랑숑이 어떤 두 사람 간의 결선 투표가 하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2차 결선 투표에서는 다수가 하면 됩니다. 한 표라도 유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케이스가 가장 이렇게 나쁜 케이스였었는데요. 지금까지 출구조사라든가 개표 결과를 보면 사실상 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난 상태죠. 만약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갈 때는 2차 브렉시트 문제가 가시화돼서 유럽 통합뿐만 아니라 유럽의 금융시장 내지는 전 세계 금융시장 그리고 한국의 그 이렇게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까지 출구조사 내지는 개표 결과를 본다면 이 최악의 케이스는 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넘어간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대선을 사흘 앞두고 파리 또 샹젤리제에서 발생했던 테러 사태가 또 르펜과 또 멜랑숑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시각이 또 나왔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선거 대선 직전에 3일 전에 발표했죠. 네.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 테러 문제가 됐고 영국의 테러 문제에서 네. 샀는데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했냐면
사실상 EU 통합의 균열을 본 적 중에 하나가 네. 사실상 이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민 문제에서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상 EU의 공동 커뮤니케에서 하다 보니까 독자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상당 부분 각 회원국들의 본국 국민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민 문제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테러가 발생하다 보니까 안보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막판 프랑스 대선까지 워낙 그 프랑스 테러가 이전에 여러 차례 발생한 상태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선거 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그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초미의 긴장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전에 프랑스 대선 샹젤리제 그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선거 결과가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테러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민 문제에 관련돼 있고 네. 그다음에 테러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일단은 이민과 관련돼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3일 전에 그 대선 직전 3일 전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각 후보별 어떤 쪽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이민 반대 정책을 취하는 것이 마틴과 멜랑숑이거든요. 네. 그래서 3일 전 대선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마틴과 멜랑숑 후보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서는 프랑스 안보의 수혜자는 비용 후보가 사실 마지막에 지지율이 올라온 데는 이런 그 3일 전에 테러 발생에 의해서 안보 문제가 포착되는 상태에서 비용이라는 후보가 이렇게 19%, 20%까지 치고 올라온 배경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역시 중도 좌파의 이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이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보 문제보다도 경제 문제에 집중했거든요. 네. 워낙 그 경제 그 이렇게 올랑드 대통령 시절에 경제 그 관련된 그 장관을 한 상태에서 또 비교적 그 경제에 대해서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강점을 상당히 이 점에 있어서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표심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는 가장 강점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그 독일과 프랑스가 많이 그 비유가 되는데요.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제 성과에서 유럽의 어떻게 보면 주도국 내지는 그럼요. 미국의 그 버금 트럼프에 버금될 수 있는 이러한 그 트럼프의 보호주의에 대해서 자유무역에 이끄는 주도자가 될 만큼 굉장히 성장하는 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제에 있어서는 독일에 많이 치워지는 양상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오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안보라든가 이민 문제에 비해서는 사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주력했고 그것이 국민의 그 표심에 많이 네. 파고들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민 문제, 안보 문제가 대선 전 3일에 테러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출구조사 결과라든가 지금까지 나온 대선 결과를 보면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어도 대선 직전의 지지율을 엎을 만큼 이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출구조사 결과와 이렇게 개표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프랑스 국민들은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상당히 바란다. EU 통합의 균열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그 테러 문제, 이런 안보 문제보다도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가 튼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심리를 이번에 1차 투표 결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결과 결과를 보면 프랑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 결정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많은 그 예측 기관 또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너무 이민과 이렇게 안보 문제만 부각시킨 상태에서 프랑스의 대선을 왜곡시켰던 것이 이번에 그 1차 투표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결국 프랑스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골머르고 있는 것이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에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만에 하나 또 브렉시트가 가시화될 경우에 프랑스는 또 영국과 좀 다른 입장인데요. 유럽 통합과 또 유로화 가치에도 또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네, 아까 그 유로화 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사실 영국과 프랑스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로랜드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EU의 국가고 프랑스는 EU의 국가이면서 유로랜드의 국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EU 통합 과정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U는 1957년 로마 조약에서 회원국이 확대해서 지금 7개국에서 내지는 6개국에서 28개 회원국이 EU인데요. EU 통합을 공고하는 데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에라지먼트에서 회원국의 확대 문제가 있어서 7개국에 28개국 된 거고, 네. 그다음 디프닝에서 심화 단계죠. 그래서 경제 통합, 그다음에 정치 통합, 사회 통합해서 EMU, 유로피언 모니터리 유니언, 유로피언 포리티컬 유니언, 유로피언 소셜 유니언 이렇게 해서 엔라지먼트와 디프닝 단계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국은 엔라지먼트에서 EU의 회원국이고 프랑스는 엔라지먼트에서 EU의 회원국이고,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다른 점은 디프닝에서 영국은 유로랜드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냐? 유로랜드 회원국이죠. 그런 각도에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루펜과 그다음에 사실 멜라숑이가 결선 후보가 될 때는 이 유럽 유로와 같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네. 유럽 통합의 갈 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영국의 이렇게 그 브렉시트 EU 탈퇴인 브렉시트 문제와 프랑스의 EU 탈퇴 내지 유로랜드 탈퇴인 프렉시트 문제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인코도 이렇게 이 프렉시트 문제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영국의 EU 탈퇴고, 네. 프렉시트 문제는 EU 탈퇴이자 유로랜드 탈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꼭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엔라지먼트와 이 디프닝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개표 결과를 보면 마크롱이 사실상 1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크롱이 그러니까 EU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유로 가치가 이렇게 회복된 이렇게 유로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뭐 지정학적 위험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랜드의 성장률은 미국보다 더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높죠. 그 네. 자체가 유로를 강세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튼튼한 상태에서 그동안 뭐냐면 프랑스 그 대선에 따라서 또 영국의 그 브렉시트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균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우려가 대중이기 때문에 유로가 제 가치를 못 받았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크롱이 어떻거나 5월 7일 결선 투표에서 사실 1위로 올라갔다는 자체에서 보면 유로 가치가 상당 부분 이렇게 윗달에 대해서 가치를 회복되지 않겠냐, 강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또 영국의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 테레사 메이 총리 또 왜 조기 총선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갈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6월 8일 날 조기 총선 치르죠. 올해는 네. 2020년까지 돼 있는데요. 사실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뭐냐면 그걸 포기하고 이걸 앞당긴다 해서 조기 총선을 치른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만약에 장리커가 있잖아요. 네. 내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2020년까지 네. 예정돼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 하면 한국에서 보면 사실상 있을 수,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총선을 이렇게 앞당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는 작년 6월 23일 날 이렇게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 통과하고 나서 올해 3월 29일 날 이렇게 EU 집행위에 브렉시트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네. 협상은 주도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트럼프의 협상의 달이라는 것은 뭐냐? 그동안 영국과의 정상회담,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주도권을 쥐니까 협상 결과를 자기의 입장대로 간철시키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막상 3월 29일 날 협상을 EU 집행위에서 딱 돼서 EU에는 뭐냐면 독일이든가 프랑스 같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주도권을 해서 협상에 아주 주도권, 협상의 달인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협상의 임원은 당사국인 영국 입장에서 테레사 메이 입장에서는 자 협상에 헐라리니까 네. 일단은 영국 의회가 따리를 걸고 있습니다. 따리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좀 반대쪽 입장을.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런 측색이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3개 잉글랜드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자치정부가 정부 수반께서 사실 브렉시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주도력을 갖지 못할 때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테레사 메이가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까지 있는 것을 자 테레사 메이는 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냐면 영국에서 보면 작년에 사실상 보수당이 국민투표에서 됐지만 이걸 책임을 지고 캐머런 총리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네. 보수당의 대체적인 임시 소방수 역할로서 사실상 테레사 메이가 된 거거든요. 국민 전체 지도를 통해서 테레사 메이가 지도가 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소방수 역할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보수당을 대표하고 소방수 격의 테레사 메이니까 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주도력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 전체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조기청사 국민 전체 의견을 그래서 나한테 확실하게 주도권을 달라 이 입장이거든요. 네. 그럼 뭐냐 여기서 승리할 경우에는 뭐냐면 브렉시트 협상에서 주도력을 영국의 대표에서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승부수 던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2월 네. 8일이죠. 대체로 보면 네. 사실 조기 총선인데요. 조기 총선에서 보면 그만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게임을 해서 내가 6월 8일에 치렀을 때 집권 내 가만히 있으면 2020건이 하는데요. 사실상 조기 총선을 치는 데 있어서는 그런 협상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것도 가질 거는 것 목적도 있지만 내가 6월 8일 날 치르면 테레사 메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여건적인 측면에서 성숙되기 때문에 2월 8일 날 치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테레사 메이의 운명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더 무게를 실어도 될까요? 오히려 프랑스 대선 네. 잠시 후에 중앙선거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는 프랑스 대선보다는 네. 사실 테레사 메이가 그만큼 이렇게 조기 총선에서 확실하게 국민 전체 지도를 받는 이런 쪽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테레사 메이가 조기 총선을 통해서 국민 전체 지도력을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협상에서 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하드 브렉시, 소프트 브렉시에서 어떤 안을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사실 한국의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 내지는 그 국제금융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하드, 소프트 브렉시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드 브렉시는 완전히 결별되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프트 브렉시는 제도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는 EU와 이렇게 그 경제 관계를 지속하는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테레사 메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국민의 지도를 많이 올리는 데는 또 조기 총선까지 승부사 될 때는 역시 영국 경제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영국 경제를 사랑해서 모든 그 국제협상에서는 영국의 이익을 대멸하고 특히 영국 국민들의 경제생활 내지는 일자리, 청년의 일자리를 중시해서 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하드 브렉시, 국민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하드 브렉시보다는 실리 추구에 하는 소프트 브렉시가 아마 테레사 메이가 굳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분이 영국의 총리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하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2의 대체에서 굉장히 승부수 던질 때는 확실하게 승부수 던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냐 국민의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 어렵죠. 신뢰가 가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어려울 때는 승부수를 던지니까 네. 지도자라는 것은 확실한 어려울 때는 국민으로부터 지도력에서 확실한 승부수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성이 이 테레사 메이에서 보여준 제목이기 때문에 영국 국민으로부터 어려울 때 최고 통수의 신뢰가 극복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뭐냐? 영국의 국민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히 영국에서 문제가 있는 청년의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 브렉시를 선택한다는 측면 이런 것이 사실상 조기 총선에 나서는 배경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또 오는 9월에 예정된 독일 총선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가 사연임에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네. 왜냐하면 사실상 올해 그 유럽의 정치 일정들이 굉장히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양대 이렇게 세계 경제 하나를 꼽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극우 세력, 유로판 트럼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아직 뭐 다 치른 건 아닙니다는 자, 사실 3월 15일 날 치렀던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후퇴했죠. 네. 그래서 보수 세력 EU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득세했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그다음에 이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도 지금 하드 브렉시트보다는 소프트 브렉시트로 이제 가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대선 결과 네. 지금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지금 보면은 이변이 없고 르펜이라든가 멜랑숑보다는 마크롱 후보를 이렇게 가는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2차 투표 가면 이렇게 르펜보다는 중도 좌파인 마크롱 후보가 격차가 더 벌어질 거로 봅니다. 아. 한 표만 이렇게 이기면 네.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 뭐 최종 결과로 보면 23%대에서 한 21%, 22% 나오는데요. 그 사실 결선 투표 가면 마크롱 후보가 더 격차가 벌어질 거로 봅니다. 그럼 마크롱 후보의 EU 통합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좋은 쪽이죠. 좋게, 네.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에서 극우 세력 이렇게 테이버, 그다음에 프랑스 대선에서는 이런 예상대로 본다면 사실 그 극우라든가 극자른 태보를 네. 본다면 독일의 그 총선에서 보면은 메르켈 총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는 사실 사연임에 성공해서 사실상 독일의 그 총선에서 총리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16년을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연속 이제 연임에 성공을 할 경우 이제 뭐 유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우리 대선도 앞두고 있습니다는 극단적인 시장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네덜란드 총선과 프랑스의 1차 결과 투표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안보 문제에서는 국민의 안보 문제가 명확한 입장을 해야지 국민으로부터 표심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에 이렇게 볼 때는 너무 극단적인 이민이라든가 이런 측도 사실 유럽의 그 대선이라든가 미국에 이렇게 보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이민 정책도 지금 많이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가치가 이렇게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덜란드 총선도 경제를 우선시하는 사람, 프랑스의 이렇게 대선도 이렇게 경제 실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아직 시간이 남게 있으면 연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유럽에서 보면 모든 난민과 테러 문제에서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거의 대항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후보가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는 왜냐하면 한 12년 동안 이렇게 집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득권에 대한 한멸충 이런 네. 것은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이 총선을 치른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문제지만 네. 결과적으로 경제 성과를 보면은 16년 연임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대선 결과로 보면 어제 2차 TV 토론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저게 대통령 선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약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결과가 경제 문제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후보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 문제를 치료하고 특히 그럼요. 청년 실업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에 공약을 좀 나와야지. 이게 딴 문제에서 좀 하지 말기를 좀 오늘 프랑스 1차 투표를 보면서 아마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